안녕하세요. 말하는 라디오 말하라의 진행을 맡은 조재익입니다. 오늘 말하는 라디오 말하라는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 특히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의 감소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에 남아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북 지역 청년 활동가 두 분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필요한 점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와주신 두 분을 소개를 드려야겠죠. 나와주신 두 분, 오늘 순서, 누구부터 하실까요? 안현주님, 윤혜아님부터, 윤혜아님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지역사회 안에서 어쩌다 청년이라는 공동체와 또 사회적 협동조합 해시담이라는 단체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윤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안현주님. 네, 전주에서 사진 분야의 창작 활동과 함께 현재 전북대 인근의 오비탈 스튜디오라는 작업 공간에서 이제 서브컬처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문화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 안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두 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제 자기소개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윤혜아님부터 아까 개인적 활동이랑 이제 협동조합 활동 하신다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전주시에서 활동가로서 시작하게 된 것은 어쩌다 청년이라는 청년 장애인 자조 모임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이런 이동권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장애인 분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 또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현재 어쩌다 청년이라는 공동체와 또 이제 사회적 협동조 해시담이라는 단체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주요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하시는 활동 약간 사례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아동,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하거나 혹은 토크쇼를 계획을 해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같이 소통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구디로그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촬영을 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인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경사로 설치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도 이루어지는 조사도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도 여러 여러 유형들이 있죠. 그러면 주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런 휠체어나 이런 몸이 좀 불편하신 지체장애인 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장애 청년들의 유형에는 이제 뇌병변 장애, 이제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언어장애, 그리고 발달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각
이제 장의 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그 유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나눠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동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한다고 하면 네. 이제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장애인 예술가가 굿즈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림이나 예술 네.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굿즈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네. 판매 수익금은 또 그 장애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후원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약간 외부에 뭔가 좀 그래도 성과 약간 우리는 이거 오늘 이번에 잘했다 약간 그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올해 한 사업이 되게 다양하고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7월 중에 이 휠체어를 타시는 이제 청년 장애인 분들과 같이 후쿠오카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네. 네, 약간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허물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는 이제 베리어 프리라는 환경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다른 말 조금 더 한국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무장애라고 해요. 네, 무장애 여행, 무장애 투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한일시민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 그런 재단이군요. 재단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휠체어 장애인 분과 또 그리고 저희 단체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약간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끼리 같이 네. 베리어 프리 투어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녀온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채널에 홍보가 이루어지었고 또 이제 전주시 안에서는 저희가 올해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실시한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는 것을 해요.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전주시에 얼마나 장애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점들이 많은지를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네. 또 그거랑 영석적 약간 좀 유사한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상점을 발굴하고 그 상점을 연결해서 네. 약간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보자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무리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전주 안에서 2개의 상점의 경사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치한 상점을 기점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마트, 편의점, 뭐 약국, 그리고 은행, 그리고 공공 화장실까지 연결을 해서 그 장소를 갔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발달 장애 이 청년분들과 같이 예술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이 필름 카메라로 각자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시각들을 우리가 이 필름 카메라를 어떻게 표현해 보면 좋을까 같이 그 필름 카메라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각자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엽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서 지금 사역신 전주라는 공간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밖에도 그 청년들이 만들었던 그림을 모아서 달력이나 뭐 떡메모지, 마스킹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조만간 이제 판매까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되게 많아서 네, 엄청 많이 활동하셨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안현주님은 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은 분들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진 작가로 인지를 해주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기는 한데, 네. 이제 그 창작 활동, 제 개인적인 창작 활동 외에도 편집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외주 촬영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우선 가지고 있고요. 영리적인 활동은 제가 영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좀 네. 그렇게 큰 성과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이거를 토대로 아까 잠깐 윤혜연 선생님이 언급하셨는데, 이제 KF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에 제가 참여를 또 같이 협력업체로서 참여를 해서 네. 배리어 프리 자막을 제작을 하거나 또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또 현지 코디네이터랑 이제 소통이나 이런 정산적인 부분, 이런 사무 협력적인 부분들을 제가 보충해주는 약간 그런 활동으로 조금씩 지역사회에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 단계에 있는 많은 비영리 단체나 많은 동아리, 네. 대학생 활동들을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는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전주시 청년정책 거버넌스라고 청년희망단이라는 단체가 이제 전주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7기, 올해 7기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해단식이 앞두고 있는데, 2기 때부터 7기까지 계속 개근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술인 권익에 대한 주제로 네. 정책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요. 이건 더 오래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인데, 2012년도부터 네. 매년 3월에 일본에 있는 키타큐슈라는 지역에 공업고등전문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일본 학생단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전주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를 방문해서 배우는 스터디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통역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섭외도 하고 네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특정한 하나의 딱 우리 해시담이라든지 어쩌다 청년처럼 어떤 특정한 하나의 장르,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딱 찝어가지고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네. 좀 폭넓게 서브컬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좀 넓은 범위의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이 성립을 할 수 있게 조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이제 오비탈 스튜디오라는 작업 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게 해외까지 이렇게 일본을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시면서 네, 고생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많은 또 다른 청년 활동가분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분들과 또 그러면은 이렇게 교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두 분 다 약간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네. 일단 다른 단체, 다른 활동가님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건 네. 지역사회에서 이제 각 단체마다 이제 그 단체만의 약간 고유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사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네. 알고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 단체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보면 어때? 라고 제의를 해주셨을 때 네. 참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저희 측에서 오히려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의를 하기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성향이 다른 부분이 이제 개인 활동, 개인 기획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전주 지역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점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전주시 공동체 라디오도 하나의 네. 거점 공간이기도 한데, 아울터라든지 또는 남부시장 부근에 있는 둥근숲이라는 공간,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독립서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서점들, 이런 곳들을 저는 불쑥불쑥 찾아가는 편이에요. 혼자이고 일정이 자유롭고 개인이다 보니까 몸이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네. 누가 불러주지 않더라도 그냥 가서 안부를 묻고, 또 그런 거점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언제든지 방문해도 거기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을 저를 만나기는 꽤 어려운 편이지만 저는 그분들을 만나기가 쉬워서 만나기 쉬운 쪽이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거점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개를 받기도 하고, 또 저도 작업 공간이 있는데 저는 주로 새벽에 밤늦게 심야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퇴근을 하고 또는 야근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차라도 마실까 어쩔까 할 때 전북대라는 조금
그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작업실이 있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혜아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형태로 저는 교류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해 주셨던 둥근습이라든지 네. 사역신 전주라든지 청년이용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부터 약간 처음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약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그런 공간에 가면 또 저번에 만났던 분들 또 만나게 네. 되고 계속 만나게 되고 그렇게 네, 하면서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처럼 또 같이 또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하시기도 하고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희가 이게 청년 활동가라고 저희가 이게 두 분을 이렇게 모셨긴 한데 말을 하고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분도 어디에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떤 활동을 해야 저희는 활동가라고 하는 걸지 아니면 또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20, 30대 요즘 MZ 세대에 모여는 뭐 청년 앞에 청년 붙여가지고 청년 활동가라고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고민들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청년 활동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처음부터. 네네네. 제가 먼저 우선 나이로 나눈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활동가라는 게 있고 장애인권 활동가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꼭 장애인 당사자여야지 장애인권 활동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청년 활동가라고 했을 때 앞에 붙는 청년은 활동가의 나이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청년 활동가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과연 꼭 이 나이가 청년에 해당돼야지만 네. 청년 활동가인가? 라는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법정 청년 나이에 들어가는데 전주시 조례로 네. 만 39세 이하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가면 아슬아슬한 나이거든요. 사업에 따라서는 청년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지역을 가면 뭐 무진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가게 되면은 40대 50대만 되어도 다 청년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청년 활동가를 나이로 규정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활동가라는 범위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 2년 전쯤에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저도 그 활동가가 도대체 뭔데 예술가는 창작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이라든지 이런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져 있는데 네. 활동가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로 이제 어떠한 지원 사업도 받지 않고 좀 무모하지만 네. 활동가 조사라는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2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진짜 많이 응답을 받으셨네요. 해주셨고 네. 했는데 이 범위를 저는 제한을 두지 않고 왜냐하면 활동가가 뭔지 모르니까 네. 모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가 기존의 상근 활동가, 비상근 활동가, 시민단체 사회에 소속되어서 월급을 받든 안 받든 여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활동가 외에도 네. 예술 창작가를 예술가가 아닌 예술 활동가 그리고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조그만한 임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도 활동 준비하는 단계의 활동가라고 폭넓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200명이 응답이 모였는데 제가 그 구상을 한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가 전주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환경, 네. 장애인권, 네. 뭐 예술도 방금 전에 넣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작은 전주라는 지역 사회 안에서도 국제교류, 저도 국제교류 쪽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국제교류라든지 뭐 과학, IT, 뭐 창업, 브랜딩, 뭐 등등등등 네. 각자가 나는 요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는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분류에 응답한 거를 종류를 세보면은 14개에서 20개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동가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뭐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접근을 굉장히 힘들다라고 네. 해가지고 조금 움직임을 주저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혜아 선생님이 방금 전에 조금 어려운 질문이니까 저한테 먼저 답변하세요라고 옆구리를 쿡쿡 찔렀는데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쉽게 올해 정의 내리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년 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더 진행을 해보고 네. 비교를 해가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네.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쓴 이유는 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꼭 그 기존의 그런 유튜브나 기존 언론에 나왔던 청년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이게 이제 막 사회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 혹은 막 그런 20, 30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걸 청년 활동가라고 하는 걸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청년 활동가일 수 있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네,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주제는 조금 넘어가고. 네. 저는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네. 네. 생각이 있으시다면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약간 제가 먼저 이제 안현준 작가님께 순서를 넘겨드린 것은 네. 물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작가님께서 언급해주신 그 2년 전에 그 활동가 조사를 네. 이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네,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활동가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이제 막 활발하게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 활동가라는 게 이 청년을 이제 뭐 나이로 정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무언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가 또한 청년 활동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해야 활동가라고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정의하는 활동가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라고 이제 그때 그 행사에서 작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거기 오신 분들께.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활동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장애라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애라는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리면 좋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는 내가 관심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뭔가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이 또한 활동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말씀 듣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예술인 권익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다가 얼마 전에 좀 충격을 좀 받은 말이 하나 있거든요. 예술가는 직업이 아니다. 상태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예술가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보통 예술을 어떤 분야에 국악하는 분이 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고 싶다 해서 예술가의 하위 분류로 해서 본인을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한다면 예술가라는 직업이 과연 존재를 하는가? 사진 작가라는 직업은 있고 소리꾼이라는 직업은 있는데 그러면 예술가라는 직업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이게 활동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활동가라고 뭉뚱그려서 어떠한 직업이라든지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거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본다면 좀 어떻게 이걸 접근하는 방향이 정책적으로든 우리가 활동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한다든지 뭐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인데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저희는 활동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프닝 때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경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여기 이제 저희 전라북도 전주에 남아서 이제 거점을 잡고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과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 그것도 이제 지역에 남아서 이제 공익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저희 같은 활동가들, 그런 이제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역에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지역에 남은 이유. 네. 일단 저는 네. 지금 전주에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주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네네. 네, 저는 원래 목포에서 나고 자랐고 이제 네. 대학교를 전주로 오면서 전주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전주 활동가가 되었는데 네. 처음 대학교에서 올라왔을 때 난 졸업하고 더 넓은 데로 가야지. 더 취업을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며 이런저런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행사라든지를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교육을 한번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지역사회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뭐 인종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가 네. 있든 없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디자인이 왜 지역사회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좀 들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목포에서 살다가 전주로 넘어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살던 곳에서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네. 또다시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내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사람도 생겼고 내가 안정적이다 느끼는 공간이 생겼는데 또다시 떠나야 된다라는 건 되게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전주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건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전주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전주 토박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남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간다는 두려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곳,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지역에 대한 애정,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가장 사실 무엇보다 큰 것 같아요. 네, 맞는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따뜻한 분위기를 조금 깨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지역에 남아 계시는 진짜 멋진 활동가 분들이 막 약간 사명감 같은 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내 주변에 이제 나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인간관계, 인적 자원들 때문에 남아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생계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제가 작업실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부모님도 전주에 계시고 뭐 제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러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제로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이걸 성과라고 보일 수 있는 결과물을 낼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보다 더 날고 길고 막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뭐 물가라든지 집 월세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더더욱
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나는 이 지역에서 있는 게 맞다. 내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서울에서 뭐 취직이라든지 같이 활동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도 뭐 없지는 않았고 또 네. 일본에서도 뭐 대학원이라든지 창정 활동 같은 거 좀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이 왔는데 네.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니 활동이라는 것도 제 생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어가지고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반을 만들고 하자. 거기에 가장 유리한 거는 지방이다. 내가 살고 자라왔던 지방이다. 그리고 그런 날고기는 사람이 좀 적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도 부족한 나이지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지방이라는 곳이 우리 흔히 로컬이라고 요즘은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기회의 땅인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아직 지역을 고수하고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 네.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간다는 두려움, 네, 그 부분에 말씀하신 생계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제 동생은 지금 서울에 가서 취직을 했거든요.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네. 일단 서울에 가서 일단 방 구하는 것부터 네, 어렵고 맞아요. 돈을 못 모은다는 거예요. 저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네, 돈을 못 모을 수가 없대요. 네, 저희 사촌 동생도 마찬가지고 경험 들어보면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말씀하신 대로 솔직한 이야기로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에서 느끼는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장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저희가 아까 한 얘기가 좀 비슷한가? 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나 이런 약간 생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말고 또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두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장점 아닌 뭐 장점으로도 적용이 되고 단점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언급했던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장점이죠. 굉장히 장점이죠. 저 사람이 나를 응원을 해주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동료 후보죠, 말하자면. 동료 후보로서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네. 내 고민의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해결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시골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농, 귀촌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렇죠. 저 집은 뭐한데, 저거 품종 저거 선택하면 안 되는데, 키지를 왜 저렇게 하는 이제 미주알 고주알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참견으로 들어오고 끼어들려고 하는 약간 선이 약간 흐린 약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장점이 한순간에 단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잘 갈등을 해소를 하면 더 좋은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는 그런 지속적인 만남이나 반복되는 만남 같은 게 한정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설령 부정적인 경험으로 돌아오더라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네. 이제 제가 활동가로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청년 활동가든 또 청년이 아닌 활동가든 이 활동가로서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다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지역에 남아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조금은 지역사회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서 그게 조금 더 이 안에서 뿌리를 조금 더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또 남아서 내가 사랑하는 이런 표현인지 완전히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 지역을 뭔가 좀 바꿀 수 있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장점만 아까 장단점을 골고루 이게 얘기하셨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지역제 청년 활동가로서 느끼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또 자주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 않을까 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떤 어려움들이 일단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이제 방금 전까지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네.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네. 점차적으로 그 기회가 점점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사역신 전주에서 진행했던 이제 청년 이제 활동가 사업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는 약간 좀 찾아보기가 조금 쉽진 않다. 그래서 약간 청년뿐만 아니라 그냥 활동가로서 이 지역 전주라는 지역 사회 안에서 버티려면 네. 그런 사업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업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확실하게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위태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네, 이 다음 질문에 잠깐 그 내용이 있지만 그 올해 초에 이제 전주 사회혁신센터 그 사회혁신 전주 예, 그쪽 운영이 약간 좀 축소가 네. 됐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적인 영향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네, 네. 또 안현주님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뭐 한도 끝도 없죠. 활동가들 한 2명만 모아놔 2명이서만 얘기를 해도 네. 어려운 거 토로 대회 하면은 막 3-4시간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이제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더 얹어지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이제 서브컬처라는 분야를 기초로 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활동을 하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이 서브컬처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서브컬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걸로 보통은 네. 많이 이미지를 가지고 네, 계시지만 네, 네. 이제 메인스트림에 반대되는 개념을 모두 다 서브컬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요. 뭐 이건 인디, 학술적으로도 인디 네, 이런 그래서 거. 서브컬처의 세부 분야에 로컬도 들어가고요. 카운터컬처라고 하는 반문화, 약간 기성세대에 반대되는 약간 이런 좀 도발적인 문화들도 포함이 되고 뭐 카운터컬처라든지 네.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서브컬처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간단하게 가장 좋은 예시를 들으면 저희 가위바위보나 뭐 편가르기 할 때 뭐 대댄지라든지 네. 지역마다 이게 다 다르고 네, 맞아요.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설탕 뽑기 달고나 이것도 지역마다 띠기라고 한다든지 네. 예, 뭐 여러 가지 쪽자라든지 막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는 거 그 지역에만 통용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한 세대 특정한 지역 범위 뭐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그 하나의 공동체나 단위 그룹에서 통용되는 문화를 서브컬처라고 하거든요. K-팝이라든지 이런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은 메인스트림으로 해가지고 서브컬처와 반대되는 전 국민이 전 세계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에 네. 반대되는 걸 서브컬처라고 보면 되는데 사회혁신센터 언급해 주셨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네. 서브컬처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또는 시도해봐라고 쉽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기관이 거의 전무해요. 이거는 근데 뭐 전주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약간 방향이기도 한데 이제 네. 공동체라든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정부 기조가 있어서 네,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면접을 보고 심사를 보고 할 때 어떤 문화시설의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인데도 불구하고 네. 학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이 서브컬처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며 실제로 쓰고 있는 단어냐. 저는 거기에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찌 됐든 저희 청년 활동가든 신진 활동가든 이제 막 활동가의 범주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움직이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성 활동가, 기성 세대, 뭔가 권력을 주고 있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해도가 낮아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간담회라든지 포럼 같은 데 참여를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꾸준하게 가는 이유는 네.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쪽에서 거대담론에 똑같은 거대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도 네. 진짜 죄송한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아닐까. 정보 격차에 따른 정책적이나 이런 사회,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어찌 보면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활동가 범주, 사회 속의 이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에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결로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대중적인 문화보다 서브컬처의 이런 문화가 조금 더 인식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는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활동하는 영역이 장애라는 영역이라는 부분에서 네. 뭐 상당히 아직도 이제 저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나가기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다양한 이제 컨텐츠로 이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지만 네. 정말 할 때마다 다 약간 좀 다양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장애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뭐 혹은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인식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장애라는 영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장애가 비장애라는 영역보다 더 소수자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도 더 영향력이 되게 낮은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장애라는 거를 사람한테만 대입해서 보는 부분들도 있죠. 이 장애가 현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은데, 그걸 사람한테만 대입하다 보니까 편견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약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다양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더 이 활동가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애라는 카테고리도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라고 그죠? 말씀하신 맞아요. 정의에 따르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장애라는 그런 카테고리는 많이 이미 다뤄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네, 아직 많이 부족하다. 네,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장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 세대의 선생님들 그리고 네. 이제 약간 교육 체계가 이제 장애를 너무 이론 중심적으로 전달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육을 받아본 입장에서도 느꼈을 때. 근데 저는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장애인 분들의 입장에서 장애를 공감하게 하려면 그 사람 자체보다는 조금 더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이 더 쉽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사회에 좀 많이 결여가 되어 있죠. 접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그런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혁신센터 운영이 약간 좀 축소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정치권이나 이런 지자체 행정에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청년들하고 소통을 한다. 뭐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지역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알기 어렵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끝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많았을 것 같아요. 간담회 같은 데 갔더니 뭔가 되게 좀 뭔가 벽을 느낀 그런 사례들. 네,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로 제가 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지 어려움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현상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중심이 되려면은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딱 꺼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서 앉아봐가 돼야 되는데 꺼내진 네. 않는 거예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간담회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보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약식 회의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형태의 간단한 보고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저도 몇 차례 이렇게 확인을 해본 적이 있고 네. 뭐 시민 대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임 시장부터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원탁 회의가 이제 시민 대토론회로 바뀌어가지고 되지만 네. 내용들을 봤을 때 시민들이 과연 자신의 의견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알고 있을까? 저도 한두 차례 참여를 했는데 별도로 통보를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홈페이지 가장 깊숙한 곳에 가서 답변서를 한 달 뒤에 이렇게 봐야지만 우리 그룹에서 냈던 아이디어가 이러한 답변을 얻었구나를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공유는 했다라고 말을 돌릴 수는 있는 형태인데 그게 제대로 된 공유이며 제대로 된 소통이냐라고 하는 약간 이 부분에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들고 응당 이렇게 꺼내놔야 되는 쪽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쪽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저희 그쪽에서 먼저 고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당연한 알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먼저 정보공개 청구라는 형태로든 아니면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라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환에서 시의회 회의록 되게 재밌게 읽거든요. 네, 주변에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의회 회의록 봐봐라. 너무 재밌다. 그 사람이 헛기침하는 거, 말 얼버무리는 것까지 다 기록이 돼서 속기가 돼서 올라온다. 사회혁신센터 관련된 지점에서도 관련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까지 가로를 쳐가지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투표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움직여야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어려움, 그거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은 저는 솔직히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정보 부재. 네, 그렇죠. 정보 공개 청구라는 좋은 제도와 여러 가지 시민 사회 활동, 민원연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원연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네,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네. 그 행정사무감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 회의록도 사실 바로바로 올리면 좋은데 좀 기간을 두고 늦게 맞아요. 올려요. 네. 네. 그러니까 막상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내용을 확인하려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그거 정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긴 그렇죠. 하시겠지만, 네. 네. 그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당장 정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미 다 지나간 뒤에 그걸 뒤늦게 봐서 이게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저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생각해 보니까. 네. 또 윤혜아님은 또 어떤 게 느꼈을까요? 일단 어쩌다 청년에서 이제 뭐 장애인 인식이나 이동권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발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의원님들이나 관련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안에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저희들이 했던 사회 실험에 대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로 연락이 오시는 저희 쪽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한번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네. 그냥 그 현장에서만 끝나고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대부분 모르는 게 다반사.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현주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공유의 부재가 상당히 크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덧붙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거 하면은 네.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발제라든지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걸 항상 느껴요. 토론회가 아니라 이거는 발표회다. 예. 그냥 준비된 내용을 다 발표하고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토론자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냥 한 마디씩 하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런 게 맞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나? 예.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것도 시간을 딱 2시간 정해놓고, 예, 1시간은 발제 먼저 하고, 1시간은 또 토론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질문하는 사람, 그게 시간 부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짧으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행사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서 제가 네. 이제 설문조사 프로젝트 끝난 뒤에 전주 활동가 포럼이라는 형태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1층에서 이제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포럼을 했는데 네. 3시간 이상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이유도 약간 그런 부분에 다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윤혜연 선생님이 이제 참여하는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포럼이 있는데 KF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진행하는 한일 시민 백인 미래대화라는 포럼이 있어요. 네. 한국인 50명, 일본인 5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우리 혜연쌤은 그걸 보셨을 거예요. 혜연 선생님은 그 일정표를 보셨을 텐데 6시간 가까이를 한 군데 한 장소에 가둬놓고 대화만 시켜요. 4가지 주제로 이렇게 인원을 나눠서 그러니까 12명, 12명씩 한 분야 섹션씩으로 나눠가지고 네. 거의 뭐 4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데 2박 3일 행사거든요.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자유롭게 대화 나누세요. 2시간 정도 던져주고 아침에 이제 기조발제랑 이런 것들 짤막하게 듣고 지난 사업 같은 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점심 먹자마자 바로 가둬놓고 저녁 시간까지 대화만 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근데 이 포럼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그런 대화 속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양한 결과와 해결과 솔루션들이 나오고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아까 사회자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저희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 네. 1시간 반 분량이다 치면 발제 4분이서 15분씩 해가지고 1시간을 다 잡아먹은 다음에 네. 질의응답 20분 하면 끝나는 맞아요. 그리고 그 맞아요. 발제 시간도 항상 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물밑에서 이렇게 오프 더 네. 레코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또한 공유나 이런 것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왜냐하면 발제 끝나고 나서 하하호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그때 사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간에서 하는 포럼 같은 경우나 그런 발제가 필요한 그런 경우 행사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네. 식사 자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사업이 있던데 그래서 이것 또한 공적인 그런 포럼이라는 그 발제라는 약간 이러한 형태의 자리를 벗어난 곳에서 공유가 안 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게 아까 저 앞에 기억을 더듬어서 가면은 지역사회에서의 단점, 우리끼리, 예, 그 시골 동네 그 공동체 그 찐득함, 네. 약간 그거가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제가 시의적절한 그걸 잘 짚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공유를 해봤고요.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약간 그래도 내가 지역사회를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내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다. 이건 정말 보람찼다. 앞에서 잠깐 이제 그런 활동들이나 성과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짧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활동에 있어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네. 인식 개선 교육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아, 이런 게 정말 꼭 이런 교육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교육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주셨을 때 아, 내가 전하는 진심이 잘 와닿았구나 라는 걸 느껴지게 되고 또 조금은 오늘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장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이제 저는 뿌듯한 것 같아요. 그 인식교육에서는 아니 그 교육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할까요? 그냥 일반 시민분들 아니면 학생들? 일단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네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밖에도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사역신 전주가 조금 축소되기 전에는 네. 이제 그 입주단체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약간 연령의 제한이 없이 공개적으로 전주 시민이라면 다 이제 네.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토크쇼를 열었었어요.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혜아 선생님처럼 이제 거대 담론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해서 네. 내가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 바꾼 적이 있나? 연결이 되나라는 거에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작업실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쏟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 편이고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 뭐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MBTI가 INTP여서 F가 하나도 없는 T여서 공감은 좀 부족하지만 나름의 네네. 공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고민을 조금씩 해소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네. 제가 직접 지역사회를 바꾸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조금 참여하는 걸로 그분들이 조금 지역사회를 바꾸는데 기여를 한다면 간접적으로 좀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보고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요즘은 좀 뿌듯함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서포터 이런 네. 느낌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가 이건 꼭 바꾸고 싶은데 아직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내가 진짜 이거는 꼭 바꾸고 싶다. 약간 그게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 언론. 근데 절대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정책 기획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예술인 네. 권익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기획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활동가들에 포함해서 활동가의 어떠한 활동 뭐 기획서를 쓴다든지 행사를 진행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르는 무대를 선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좀 이루어지는 거. 강사비도 현실화가 좀 돼야 되고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 내부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아까 언급이 됐던 일본에 갔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그 팀원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하고 자막을 만들고 직접 통역을 하고 하는데 네. 지원금을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내부 팀원이지만 사업 참여자지만 책정을 할 수 있게 사업이 풀려 있는 약간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좋은 사례가 있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활동가들이 좀 더 나은 이러한 프로젝트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네. 아직도 그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꼭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계속 고민이 되는데요. 네.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그냥 바람이 있다면 네. 약간 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뿌듯함에서도 인식 개선이 있지만 이제 이루고 싶은 거에 있어서 인식 개선의 측면에서는 이런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저만이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 더 장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친근하고 조금은 더 이 장애를 가깝게 여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제가 이제 사실 협동조합 해시담이라는 곳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런 부조화 속에서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요즘 조금 고민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정도면 그만큼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일을 하고 자립을 해가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장애인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려면 네.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그 조율 그 과정이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가 조금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법으로는 뭐 장애인 근로자를 뭐 보장해야 돼, 그쵸. 보호해야 네, 돼라고 하고 있죠. 있지만 네. 그 법이 이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같이 일하고 있는 비장애인들까지 보호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간 조화롭게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가 아무런 이런 갈등, 어떻게 보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서 네. 조금 더 이 사회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조직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형성하는데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라는 네,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공공기관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네.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네. 어디 지역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어디 교육지원청인데 네. 거기는 진짜 학생들을 위한 곳이고 그러니까 네.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도 네.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어서 네네 이렇게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회적 약자가 다니기 편한 곳이 모두에게 다니기 편한 곳이다. 네. 사실 저희도 엘리베이터 있으면 계단으로 다니기 싫거든요. 저도 무릎도 안 좋아서 저도 맞아요. 네네 물론 이제 뭐 계단으로 그래서 막 계단으로 가면 뭐 건강해진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아픈데 네. 네, 불편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공공기관 때부터 그런 상황인데 하다못해 민간 기업이나 네. 그런 데는 훨씬 더 열악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장애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해시담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네.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기관에서 이런 실무를 봤을 때나 혹은 이제 그런 기관이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소위 아이가 내브리띵 이라고 하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이가 내브리띵. 네, 이제 네. 장애인분들과 함께 카페가 운영하는 기관을 이제 저희가 아이가 내브리띵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런 유형처럼 이제 장애인 바리스타와 비장애인 바리스타가 같이 일하는 업무 환경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전주시 말고도 뭐 타 지역에서도 가서 뭐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많이 마주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협력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말을 설명을 해야 쉬울지 잘 모르겠는데 네. 협력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가장 1순위지만 네.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정에서도 약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업무 환경을 이해하고 그걸 같이 맞춰가는 게 아직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둘이 물론 또 장애마다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너무나 달라서 네. 지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발달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엄청난 유형의 장애가 넓어요. 그 네. 범위가. 근데 그 장애인마다 어떻게 그 특징에 맞게 근무를 같이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더 이 장애인 일자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고용공단 측에서도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제 소위 직무지도라고 해요. 장애인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는 이제 상황, 이런 비장애인 근로자 같은 경우를. 근데 그 커리큘럼이 다 사례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저희 이제 논문에서도 그런 걸 맞춰가려면 약간 조금 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지역사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약간 설명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네, 네.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것 한번 더 같아요. 보셔야 다음에 한 번 더 네. 기회가 되면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들, 청년 활동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관련된 답변들은. 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하고 싶었던 이제 질문이 이 마지막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있잖아요. 이렇게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뭐 시민사회 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은 약간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새로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거나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고 내가 새롭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이유. 약간 이런 게 시민사회 단체에 저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더라고요. 네. 네. 두 번째 질문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기존 단체에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네, 두 분께 혹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 청년이라는 단체가 성장을 해서 사실 네. 협동조 해시담이 된 케이스예요. 네. 근데 어쩌다 청년은 이제 장애 청년들과 이제 비장애 청년이 같이 모인 자조 모임이라는 성격에서 일반 이제 약간 조금 더 장애인의 주체성이 되게 강해요. 누군가가 이끌려서 이게 뭔가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단체와는 조금 더 다른 결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 장애라는 영역에서 표현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네. 조금 더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표현하고 싶은 방법에 있어서 기존 단체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들만의 단체를 만든 것 같고 특히 이제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 방법이 네. 기존에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새롭게 만든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는 건 물론 이제 지금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 시민 단체, 비영리 단체라는 이런 조합이라는 개념이 네. 약간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안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청년의 비중이 더 좁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비슷한 지점이 네.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움직이는 단체가 우선 있는지 없는지 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활동을 하면서 보는데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라는 지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뭐 네.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런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네.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이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를 통계를 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은 해석의 여지가 다른 부분들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받은 지 몇 년이 됐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난 더 이상 지원 사업은 네. 받지 않고 내 활동을 적절하게 이해를 해주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아닌 이상 지원조차 하지 않겠다를 딱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들어가서 같이 활동해야 되는 단체를 못 찾았다가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국 특유의 위계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조직이라는 거는 상하 관계가 아무리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을 하더라도 결정권자라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시민사회단체 아까 말했던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한 번의 결정이 이 단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위계 질서가 오히려 더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개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는 분도 저를 작가라고 호칭을 하면서 존중을 해주거나 네. 저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라는 직함으로 불리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좀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덧붙여서 이 상황에서 협업을 하면 네. 한 단체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한정적인 그 범위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컨소시엄이라는 형태로 이 단체와 이 단체가 합쳐져 가지고 발언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게 더 사회적으로 더 효과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도 한 덩어리 뭐 조그만한 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성격하고 관련된 건데 네. 아까 말했듯이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가 이 단체의 그거 운영의 미래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제가 말이나 발언이나 이게 꽤 거침없는 편이에요. 지금은 많이 줄였지만 지금 윤혜연 선생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줄였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전주시 작년이었나요? 올겨울이 아니라 작년 겨울에 제설 실패하는 것들 네, 맞아요. 사건이 있었고 네. 그 사진을 이제 계속해서 옛날 사진을 재탕한 게 날짜가 언제까지인지까지 제가 언급을 하기도 하고 네. 미친 축제 관련한 것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좀 꽤 강경하게 이렇게 글을 썼더니 우리 지금 현 시장님이 제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차단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떠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거침없이 발언을 하고 이 사람이 그 단체에 소속이라고 했을 때 이 단체에 과연 불이익이 없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어나가면서 저 혼자 힘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발언하고 싶은 거를 참고 화병이 걸려서 힘들거나 저는 그 중에 전자를 택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좀 영역을 확장해서 왜 지금 우리 MZ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들이 시민단체에 활동하지 않는가라는 거 저랑 똑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의 문제. 이게 시민사회단체가 인간과 인간과의 끈끈함, 네. 유대감과 사명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년 가까이 후원을 하고 있던 이제 지역의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네. 반년 가까이 이 구성원이 누군지 소개도 받지도 못하고 이 단체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없어서 제가 후원을 끊었습니다. CMS 계좌를 자동이체를 끊었는데 그 어떠한 조치도 연락도 오지 않아요. 근데 서울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있고 전국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이제 단체 협회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은행 오류 이건 제가 끊은 게 아니라 은행 오류로 인해서 CMS 계좌가 끊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가 뭔가 잘못을 해서 후원을 끊은 거냐? 일시적인 오류로 끊겼나 보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연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 세대 친구들은 뭐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동료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추진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일적으로 보는 시선도 꽤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결정 구조라든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비영리 단체나 이런 것들은 꽤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비춰지지 않는 그러니까 직장으로서 비춰지지 않는다보다 이 활동이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지점으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고 또 갖춰져 있더라도 그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서 유입이 적은 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 안전적이라는 개념이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지속 가능에 대한 안정성도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시민사회 기존에 남아있는 심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도 사실 내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있고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할 시가 왔는데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CMS 이거 말씀하셨는데 약간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약간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맞아요. 그렇게 계좌에 오류가 있거나 맞아요.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중단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뭔가 연락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혹시나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으신데 혹시 이렇게 연락 드리면은 되게 좀 상처받으시지 않을까? 불편하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연락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님이 연락이 온 게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런 고민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역으로 이 사람이 청년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하는 단체이니까 더더욱 이 사람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중단이 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안부차 전화를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제 끈적임이 아닌 끈끈함은 약간 그런 지점에서 사회 안정망으로서 이게 뭐 갑자기 후원이 끊겼다?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뭔가 큰일이 생겨서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여태까지 우리 구성원으로서 있던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지 않아야 될까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고 스킨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약간 그러한 운영적인 경험이나 이 태도에도 좀 지역사회가 서울이나 이런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좀 보고 좀 벤치마킹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CMS 관련 지금 제가 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거 관련해서도 저도 몇 차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돈이라는 가장 민감한 그리고 사람이 가장 치사해질 수 있는 이 요소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드리는 게 맞다. 절실함을 표현해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미리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다시 전화하면 또 왠지 또 더 그분도 또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희도 파이팅입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도 벌써 늦었는데 9시가 넘었어요. 네, 근데 벌써 그랬어.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하시고 싶은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소감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네. 이 어쩌다 청년이나 사회협동조합을 또 이 시청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취자 네, 청취자분들께 약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라도 어디선가 저희 단체 이름이 들리면 여기 단체 이런 단체구나 하고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녹음한 게 1시간 20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진 회장님하고 이제 윤혜아 선생님한테 내가 말이 길어지면 무조건 잘라야 된다. 저 사람 냅두면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떠드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적절하게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뭐 소감이라든지 이거보다 아까 전에 조금 스킵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네. 고민하고 필요한 것들 지역 청년가를 위해서 네.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하니까 저도 서브컬처 한 큰 줄기인 힙합 문화에서 조금 차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거, 지역 청년가들을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지원금이나 이런 지원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샷아웃이라는 문화가 아닐까. 힙합에 샷아웃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이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래퍼가 신인 중에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래퍼를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피처링으로 불러주거나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래퍼를 본인의 인지도와 본인의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 친구를 끌어당겨주는 게 힙합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하나의 큰 문화의 축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저를 또 윤혜아 선생님을 해시담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샤다운 문화가 실천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좀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굴을 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고 앞에 내세워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진행자님께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건강하고 건전한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 이렇게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은데 큰일 났네요.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느끼는 보람과 의미, 그리고 활동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 좀 더 많은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활동가분들도 모여서 각자의 고민거리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라디오 말하라의 조재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